다리아는 다가오는 생일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쳤다. 보통 사람들은 다가오는 축제를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서 받을 깜짝 선물을 기대한다. 그리고 정작 생일 당일에는 기분 좋게 눈을 뜬다. 그러나 다리아의 경우는 위에 서술한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축하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는 그녀가 아니라 남편 레오니드의 친척들이었다. 레오니드의 뻔뻔한 친척들은 가족의 단독주택으로 찾아와서는 그곳을 말 그대로 손님처럼 대했다. 며느리의 도움 요청은 완강히 무시했다. 설거지. 안 돼, 다시야. 너 그 징조를 몰라? 집에서 안주인이 설거지를 하면 가족의 행복이 씻겨나가고 돈도 흘러나간다고 하자니 시어머니 타티아나 콘스탄티노브나는 이렇게 자신의 무활동을 정당화했다. 생일 준비는 저녁의 장보기부터 시작됐다. 다리아는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스스로 들고 다녔고 매번 남편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 다샤, 오늘 저녁 내가 도울게. 조금 일찍 허락받고 같이 마트 가자. 그래, 오늘은 제발 16시 전에 돌아와 줘. 그러고는 대략 15시 30분쯤 남편에게서 또다시 변명 섞인 전화가 왔다. 이바니치가 안 보내줘. 내일 일찍 나갈 거라면서. 알잖아, 월말이라 보고서 마감해야 해. 너 혼자 다녀와. 내가 마트로 최대한 가서 봉지는 들어줄게. 그리고 또 레오니드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다샤는 여린 어깨로 식료품을 나르곤 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도울 수 있겠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다샤에게 일이 산더미처럼 덮쳐가게 문 닫기 전까지 갈 수 없게 되었다. 아니야, 차라리 내가 혼자 다녀올게. 내가 좋다니 그렇게 해. 난 도우려 했다는 거야? 근데 넌 워낙 자립적이라 스스로 거절한 거지? 다샤는 밤새 샐러드와 안주를 만들고 감자를 깎고 급한 자비를 처리했다. 그 시간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다. 넌 뭐든 내가 더 잘하잖아. 내가 있으면 발만 걸려. 테라스에 상만 내놓을게. 나머진 내가 해. 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일에 지장 있어. 레오니드는 중얼거렸다. 아내는 기진맥진하여 자정이 한참 지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난 점심때쯤 올게. 우리 식구들도 그때쯤 모일 거야. 남편은 대개 이렇게 말하고 출근해버렸다. 오전 내내 다샤는 요리하고 테라스에 상을 차리고 스스로 단장을 했다. 도착한 손님들은 며느리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선물을 건네고 축제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해했다. 주인공인 생일자만 빼고 모두가. 만약 친척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다면 오히려 훨씬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의젓한 무리는 며칠 더 머물곤 했다. 모두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고 깨끗한 침구를 깔아주고 더러워진 옷도 빨아야 했다. 여자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 결혼 첫 해에 다샤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녀는 그 답변에 충격을 받았다. 우선 샌드위치나 썰어. 칼은 테이블에 있어? 소시지랑 치즈는 냉장고에 있고 빵은 봉지에 있어? 어디 있는지 보이니? 난 하나도 안 보여. 난 거의 장님이야. 게다가 부엌에 안주인이 둘이잖아. 내가 소시지랑 치즈 찾는 동안 너는 벌써 다 썰어놓겠지? 시부모는 오직 쉬러만 왔다. 베라, 식탁에 접시 좀 놓는 것 좀 도와줘. 며느리가 남편의 여동생 베라에게 부탁했다. 나 바빠. 일 때문에 전화해야 해. 내가 알아서 해. 난 고객이랑 급한 문제를 해결 중이야. 베라는 냉정히 잘났다. 그러다 베라는 스타스와 결혼했고 마르크가 태어났다. 다리아는 아이에 대한 돌봄까지 자신에게 떠맡겨질 줄은 몰랐다. 다샤, 분유 좀 데워줘. 직접 데워. 올케는 대꾸했다. 난 내 부엌일에 간섭 안 해. 내가 안주인이잖아. 내가 데워. 난 먹일게. 분유가 데워졌을 즈음 베라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벌써 울잖아, 베라. 화장실에 갔나 보지. 아니면 어디든. 시어머니가 말했다. 난 허리가 아파. 내가 못 하나?
그때부터 생일 축하 기간 동안 조카 마르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집안 여주인의 어깨로 넘어갔다. 축제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면 여자는 늘 과일 주스류를 여유분으로 집었다. 다시야, 나는 이유식을 시작했어. 내가 애호박 있니? 좀 만들어줘. 난 짐을 정리해야 하고 마르크는 벌써 배고파해. 왜 마트에서 이유식을 사지 않았어요? 아, 도시에서 깜빡했어. 그리고 나중엔 길이 아니었어. 길이 아니었다니요. 난 도로변에 있는 마트로 가요? 여기서 5km면 되는데. 우린 거긴 못 가. 이스타식이 술 마셨어. 혹시라도 단속이라도 만나면. 결국 다리아가 이유식을 만들러 가야 했다. 마르크는 이미 배고픔에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가 기어다니고 나중엔 걷기 시작하자 그는 부엌의 안주인에게로 기어들어 오려 했다. 손자 좀 데려가세요. 5분에 손대면 될 거예요. 다리아가 경고했다. 아이 이름으로 불러. 그렇게 말고. 마르크, 다시야 이모 방해하지 마. 지금 요리 중이야. 시어머니는 투덜거렸다. 할머니가 아이를 부엌에서 데리고 나갔지만 몇 분 뒤면 잊어버리고 아이는 다시 돌아왔다. 맛있는 냄새가 아이를 유혹했고 그는 먹는 걸 좋아했다. 누가 마르크 좀 데려가요. 부엌에서 다시아의 말에 돌아온 건 바깥의 목소리뿐이었다. 결국 여주인은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나갔다. 마르크가 방해해요. 동시에 요리도 하고 아이도 볼 수는 없어요? 좀 놀아주세요. 그럼 바로 베라는 화장실이 급했고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레오니드는 숯불을 피우기로 했다거나 이웃에게 다녀오겠다거나를 기억해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이의 강가로 산책을 나가버렸다. 다리아는 아이를 다시 안으로 데려와 식탁의 유아용 의자에 앉혔다. 보통 낮잠 잘 시간이면 아들도 울며 밥을 달라 했다. 스타스는 아이의 손을 잡아 방에서 데리고 나가며 다시아 이모에게 가 죽을 줄 거야 라고 했다. 아이는 주인 부부의 침실로 향했고 문 앞에서 아침을 달라며 울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집주인은 벌떡 일어나 죽을 끓였다. 왜 베라는 아침에 직접 마르크를 먹이지 않죠? 좀 더 자게 해. 다리아는 타타나 콘스탄티노브나에게 물었다. 걘 매일 아침 얘랑 일찍 일어나. 여기선 좀 쉬게 해. 아침만 먹이고 재워. 그 다음 우리 밥 먹자. 그럼 본격적으로 축제를 시작하지. 다시아는 도저히 또다시 하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상황은 같았다. 남편 레오니드의 친척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했다. 다리아는 엄마에게 하소연했다. 엄마, 이 빌어먹을 기생충들 때문에 너무 지쳐. 레냐네 친척들은 아무 도움도 안 줘. 레냐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다 차려진 밥상에 와서 메뚜기 떼처럼 먹어치우고 시시한 선물이나 건네고 주말 내내 내가 시중 들어야 해. 딸,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바꾸려 하지 않지? 초대하지 마. 당장은 서운해하겠지만 초대 없인 억지로 들이닥치진 못해. 그래, 엄마. 이번엔 정말 그럴 거야. 진짜 생일을 보낼래? 요리도 소동도 없이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하고 레스토랑에 갈 거야. 난 라이브 음악과 춤이 있는 곳을 꿈꿔. 둘이서. 이건 내 날이잖아.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 쪽 친척에게 이 날을 써야 해? 에휴, 딸아. 내가 같은 도시에 살았다면 매년 그렇게 축하했을 텐데. 맞아, 엄마. 아쉽게도 엄만 전화로만 축하해 줄 수 있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난 못 가. 집과 남편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 나도 그래. 딸, 닭도 있고 가축도 있고. 언젠가 내가 친정으로 와줄 날이 오겠지? 난 믿고 있어? 저녁에 다리아는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마음먹은 발을 털어놓았다. 여보, 이번엔 다르게 생일을 보내고 싶어. 우리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그날 저녁은 딱 둘이서 보내요. 아무 준비도 아무 수고도 없이.
좋은 생각이야. 나도 마음에 들어 남편이 지지했다. 여자는 남편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 기뻤다. 굳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설명하지는 않기로 했다. 휴일 앞두고 괜히 싸움 붙일 필요 없지? 집에서나 앉아 계시라지. 1년쯤은 참지 뭐.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공동 축하해서 도망치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늦은 저녁까지 기다리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침묵을 깼다. 레냐, 내 마누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내일 초대한다는 말을 못 들었어. 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 이번엔 우리 둘이서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요. 다샤는 벌써 자요. 내일 전화해서 축하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없이 축하를 하겠다니. 우리 집안에 그런 법은 없어. 생일은 가족 행사다. 레스토랑은 말도 안 돼, 돈 낭비지. 그 돈으로 모두 배불리 먹일 수 있어? 그 코미디는 그만두고 내일 준비해라. 우린 평소처럼 점심때 갈 거다. 엄마, 베라는 벌써 회사에 말해서 내일 쉬어. 스타스도 휴가를 냈고, 마르크는 새 공놀이 한다고 들떠 있어. 장난감들도 잔뜩 챙겨놨고, 엄마 타령은 집어치워. 다시아에게도 전해라. 마르크 죽은 점심때 먹일 죽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아이는 아직 우리 음식 먹을 때가 아니다. 먹이고 재워라. 그래야 식탁에서 방해가 안 된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즐길 거다. 레오니드는 침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내가 뭘 두려워하지? 정말 이건 다 그녀가 꾸민 거였나? 레스토랑에 돈을 그렇게 써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동안 가족끼리 축하하는 게 좋았는데 왜 굳이 전통을 바꾸지?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방금 전화했어? 내일 점심에 오신대. 하지만 우린 저녁에 레스토랑 가기로 했잖아. 당신이 내 아이디어에 찬성했잖아. 지금 와서 번복해? 당신, 날 친척들과 싸우게 만들려는 거야? 내일 준비해. 일찍 일어나. 시간 맞춰야 하니까. 이런 날 싸움은 필요 없어. 내 생일에 또 당신네 친척들의 하녀가 되라는 거네. 질렸어. 제대로 축하하고 싶어. 이 회사랑은 말야, 계속 갖다 줘, 가져와, 씻어, 만들어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해. 마치 내가 그들의 농노인 양. 다샤, 말 조심해. 내 하고 싶다는 이기적으로 들린다. 내 친척들, 고작 3일만 참으면 되잖아.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잖아. 다리아는 눈을 치켜뜨고 자신이 스스로였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다. 결혼 전밖에 없었다. 레오니드와 결혼한 뒤로는 집사처럼 모든 걸 해내야 하고 그의 친척들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래도 내일은 우리 레스토랑 가면 안 돼? 당신네 친척은 다음 주말에 오라고 해. 내 생일을 즐기고 싶어. 그들이 정말 쉬고 싶다면 일주일 후에 오게 해. 그때는 내가 준비라도 하지. 내일 점심까지 어떻게 다 하라고. 할 말은 끝났어. 난 타협 없다. 내 결정을 받아들이고 내일 손님 맞을 준비에 집중해. 엄마와 누이가 계획을 바꾸도록 설득할 생각 없어. 베라와 스타스는 일부러 휴가 내고 오는데 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리라고. 말도 안 돼. 왜 넌 일도 안 하잖아. 상사 설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레오니드는 단호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은 너에게 헛소리라는 거네. 내가 원하는 건 이 집에서 고려조차 안 되네. 왜 휴가를 내기 전에 나에게 묻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밀어붙였잖아. 난 올해 초대한 적 없어. 내 생일에 오는 건 수년간 쌓인 전통이야.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내 허락을 구했겠니? 아무도 내가 갑자기 변덕을 부릴 거라 생각 못했거든. 유치원 반 분위기냐? 난 알겠다. 내 아이디어와 바람은 까다로운 변덕이라는 걸로. 기억해 둘게. 더는 얘기 끝.
내일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 내 친척이나 나에게 앙심 품지도 말고. 알겠어,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다리아는 잠을 설쳤고 남편과의 대화 이후 도무지 진정할 수 없었다. 애초에 내 제안을 왜 동의했지? 엄마의 압박 앞에서 버티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심리학자의 영상을 우연히 본 기억이 떠올랐다. 생일은 소동과 부정적 감정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날 사람은 새롭게 갱신되며 마치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된다고. 생일 다음 날부터는 앞으로의 1년이 각각 한 달씩 흘러가는데 생일 당일이 그 첫 달, 다음 날이 두 번째 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신은 친척들 챙기느라 3일을 쓴다. 그러니 3일 동안 신경질, 그 뒤엔 손님이 남기고 간 난장판을 치우며 침구 빨고 집 정리까지 한다. 그러니 내가 1년 내내 바쁜 거지. 영상은 생일에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하며 삶을 누리라고 권했다. 그런 권고를 지키는 건 꿈 같은 일. 둘이서라도 축하하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무산됐다. 무슨 명상이야, 다리아는 투덜거렸다. 잠이 오지 않자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를 꺼내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시작했다. 가게 문 열면 추가로 장을 봐야지 그녀는 결심했다. 레오니드는 일찍 일어나 아내가 이미 요리를 시작한 것을 보고 놀랐다. 못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잘하네. 괜히 싸웠나 보네. 근데 나 잊은 거 없나? 아, 생일 축하해. 지금 선물 가져올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프라이팬이 그려진 상자를 부엌으로 들고 왔다. 다샤의 얼굴이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감자가 떨어졌다. 날 놀리는 거야, 레냐? 내가 생일 선물로 뭘 원하는지 보여줬잖아. 고르는 수고도 안 끼쳤어.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그건 너무 비싸 보여서. 그건 내 기념일에 사줄게. 레오니드는 변명했다. 오늘은 대체 무슨 날이람?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이 프라이팬 마음에 안 들어? 넌 요리 좋아하잖아. 오늘 딱 써보면 되겠다. 이 얘기는 그만해. 가서 씻어. 내가 아침 준비할게. 다샤는 눈물을 참았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그 친척들이 늘 최우선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남편이 나가자 그녀는 1시간 넘게 울었다. 그 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내가 왜 이러지? 오늘은 내 날인데. 정신 차리자. 한편 시어머니는 냄비 세트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문도 안 열고 뭐 하는 거람. 밖은 더위. 시어머니는 성이 났다. 물이 다 떨어질 지경이야?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뭘 하는 거야? 축하 안 하겠다더니 집에도 안 들여. 시어머니는 발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다샤, 문 열어. 곧 베라의 차가 도착했다. 스타스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고 베라는 유아용 카시트에서 마르크를 꺼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댔다. 왜 서 있어? 문을 안 열어. 두드리고 벨도 눌렀는데. 귀 먹었나? 창문 열려 있나 봐. 거기로 불러봐. 스타스가 제안했다. 집 뒤쪽도 돌아봐. 정원에서 테이블에 올릴 베리를 따고 있을지도. 타타나 콘스탄티노브나가 말했다. 그러나 다샤는 정원에도 집안에도 없었다. 도무지 모르겠네. 테라스에 상도 안 차려져 있고. 혹시 실내에서 차리려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레냐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여보세요, 엄마. 금방 도착해. 내 마누라가 안 보인다. 문도 안 열어. 아침에 전화했는데도 안 받더라. 내 마누라는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아침엔 집에 있었는데. 금방 가볼게요. 아마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나 보죠. 그래서 못 들은 걸 거예요. 우린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듣게 만들었다. 난 대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소리쳤다.
레오니드가 도착해 문을 열자 손님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살폈다. 안주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다 장모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다마라 파블로브나. 다샤가 어딨는지 아세요? 아침엔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집에 없어요. 알지, 레냐. 내 딸은 지금 나에게 오는 중이야. 어머니께 간다고요? 그게 무슨, 혹시나 내가 전화하면 침대 위 이불 아래 편지가 있다고 전해달라더라. 거기에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들이 적혀 있다. 넌 그동안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장모는 사위의 말문을 막고 전화를 끊었다. 레오니드는 장모에게 다시 전화하진 않았다. 그는 침실로 달려가 이불을 젖히고 빼곡히 적힌 편지를 집어들었다. 엄마, 읽어. 레오니드는 편지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창가로 돌아서 눈물을 숨겼다. 모두에게. 직접 맞이하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내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어요. 난 벌써 33, 그리고 바로 어젯밤 너희 모두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가 나를 발 아래로 보고 있었죠. 사랑하는 레오니드에게. 난 이혼 소송을 낼 거야. 집안일만 하는 존재로 깔보는 대상이 되는 게 지긋지긋해. 마지막 한 방울은 오늘 아침의 프라이팬이었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일부러 보여줬는데 넌 내가 그런 사소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지? 너에겐 난 여자가 아니라 요리사이자 청소부야. 아니라고 말하지 마. 진짜 여자만이 장신구를 받을 자격이 있고 가정주부에겐 프라이팬이면 충분하지. 부침개나 붙여서 입 다물게 만들라고. 우스워 죽겠지? 물론 우리 사이에도 내가 날 사랑한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모두 결혼 전이었지? 그 이후로 내가 내게 준 건 냄비, 찜기 따위였어. 난 고데기나 드라이어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지? 부엌 살림살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그게 생일 선물이야? 이제 더는 널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낫지. 아내를 하녀로만 보는 남편이라면? 타타나 콘스탄티노브나, 당신께는 따로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작은 마르크가 또다시 밥을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애 좀 먹여라, 레냐가 소리쳤다. 뭘로? 내 마누라는 어디 있는데? 베라가 맞받았다. 부엌에서 뭐라도 찾아봐. 오빠가 답했다. 베라는 냄비를 뒤적이다가 기뻐하며 외쳤다. 죽이 있네. 그러나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 죽을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그 사이 타타나 콘스탄티노브나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결혼 전 당신은 그렇게 다정하고 사려 깊었죠. 나는 훌륭한 시어머니를 뒀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칠애였고 진짜 태도는 결혼 첫 해에 드러났어요. 모든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만 돌렸고 베라에게는 그나마 봐주면서도 레오니드에게는 요구가 산더미였죠. 요리해라, 치워라, 시중 들어라. 당신에게 중요한 건 당신의 권함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건 내 생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나를 대하는 방식이죠. 어제 레냐가 내게 집에서 축하한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난 이게 누구 작품인지 알았어요. 내가 전화를 무시하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모르는 척했죠. 아들에게 압박을 넣었고요. 그 뒤 우리 둘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있었고 그게 이 편지를 쓰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라에게 전해주시길. 그녀는 내가 당신들 전부 장인, 시아버지, 사위까지 시중드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난 한마디만 할게요. 자기 아내 말만 듣는 공처가들, 자기 의견 하나 없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 아내에게 내가 내 식구들에게 이기적으로 굴고 있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당신들이 나를 지기적이라고 불렀죠. 내가 늘 당신들을 기쁘게 해주려 애썼는데도. 그래도 작은 축제는 있을 거예요. 아침에 내가 몇 가지 해놓고 갔거든요.
식탁은 당신들이 스스로 차리세요. 데워서 그릇에 담으시고. 미안하지만 오늘 당신들의 축제에 서비스 인력은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다리야. 타타나 콘스탄티노브나는 끝까지 읽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엄마, 그녀를 데려와야 해. 그녀 없이 어떻게 살라고, 레냐가 외쳤다.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구걸하고 무릎 꿇고 빌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젠 남자답게 굴어. 엄마, 마르크는 잤어요. 다샤는 어디야? 우린 배고파서 왔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분노한 베라가 침실로 들어왔다. 베라, 이젠 각자 알아서야. 냉장고에 뭐 좀 있을 거야? 식탁이나 차리자. 축제는 글렀어도 점심은 먹자. 다샤는 오랜만에 도시에서 자신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다. 자신을 존중하겠다고. 엄마, 안녕. 엄마를 보니 너무 좋아. 딸아, 어서 와. 점심 내내 다리아는 엄마 다마라 파블로브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간간히 코를 훌쩍였다. 엄마, 이게 엄마를 덜 힘들게 했을까? 엄마가 나 걱정하는 거 알아? 난 레냐랑 우리 가족이 정상이라고 믿었어.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관계가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오늘 남편의 눈에서 완전한 무관심을 보고 내가 그의 삶에 붙은 부속품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차에 쓴 돈이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펜던트 값보다 더 많았어. 지금은 서운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고 다시 합칠 거야. 모르겠어, 엄마. 편지에 감정적으로 쓴 말이 많아. 남편은 모른 채 할 수 있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못 넘어갈 거야. 그 집안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쏟아냈거든.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 오늘은 내 생일이야. 축하하자. 그럼 저녁은 준비해야지. 장 보러 가자. 아니, 제발, 엄마. 내 생일은 레스토랑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이야. 그래, 그럼 카페로 하자. 오늘은 요리는 절대 안 해. 떡마는 웃었다. 딸은 끝까지 계획을 고수했다. 옷부터 골라보자. 그들은 아늑한 카페에 앉았다. 배경음악이 흐르고 친절한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다. 20년은 카페에 안 와봤나 봐. 예전엔 구내식당 같았는데 이젠 소파도 푹신하고 테이블도 넓고 인테리어도 예쁘네. 엄마, 세상과 너무 떨어져 살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도 데려갈게. 엄마, 우릴 좀 더 비싼 데로 모시고 가야겠다. 딸아, 나도 내가 너무 그리웠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다샤는 엄마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레냐야. 받아. 딸 혹시 모든 게 풀릴지도. 다마라 파블로브나는 딸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처음엔 긴장하더니 곧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응, 엄마랑 카페에 있어? 오겠다고. 꼭 와야 해. 알겠어. 기다릴게. 그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친척들은 점심 먹고 집에 갔다고? 이번 주말은 우리랑 같이 보내고 싶대. 응, 그가 편지를 읽고 뭘 깨달았는지 지켜볼래. 모두가 내 솔직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고. 6시간 뒤, 레오니드는 다리아의 친정집에 도착했다. 그는 식료품으로 가득 찬 봉지를 들고 왔다. 아내와 장모가 거실에 앉자 그는 복도로 나갔다가 큰 리본이 묶인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열어봐, 남편은 엄숙하게 말했다. 다샤가 급히 포장을 뜯자 안에는 장신구 세트가 있었다. 펜던트에 맞춰서 세트를 골라달라고 부탁했어. 레오니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정말 예뻐. 다샤는 남편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를 안았다. 남편의 눈에서 다시금 자신을 향한 사랑이 비치고 있었다. 아마 돌아가겠지?
하지만 조건은 다르게 다시 하는 속으로 생각하며 상자를 닫았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에겐 작은 수고지만 제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